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이성선 시인의 시 사랑하는 별 하나 일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요 시 구절로 네. 영준 책방 문을 열어봤는데 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네. 누가 이런 별 좀 따다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적재 별 보러 가자 이런 노래도 또 떠오르기도 하고 네.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생 때 지금은 사실 뭐 다이어리를 잘 사지도 않습니다만 그때는 다이어리에 좋은 글귀 나한테 힘이 되는 글귀 이런 거 있으면은 받아 적고 네. 괜히 그게 뭐 별거라고 한 네. 번씩 이렇게 들춰보고 친구들하고 야 이거 예쁘지 않냐 좋지 않냐 막 이렇게 네. 둘러봤던 생각도 나는데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고생이다 보니까 감수성이 좀 더 풍부했던 것 같고 네. 학생 때 좀 이런 시의 낭만을 즐기셨었나요? 네, 뭐 그때는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으면 뭐 폼잡니라고 이제 시 같은 것도 한두 수 이제 좀 외워두고 네. 또 하나 이제 좋은 시를 만나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작은 뭐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 데 적어 놓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이렇게 그 프린트나 손으로 적어서 문방구라는 데 가서 라미네이팅해서 그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제 책꽂이로 쓰기도 하고 뭐 네.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전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럴 때는 시화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시 한 수 적어 저기다 그림 그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교실 뒤편에 붙여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이제 아이들 보러 좋은 동시라든가 아이들이 쓴 자기들의 이제 자작시라든가를 적어서 그림 그려서 붙여놓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또 학교에서는 그런 네. 수업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은요 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맞춤책 처방에 요 시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영준 책방 책 주치 남영준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책 처방을 직접 1대1로 해드립니다. 책에 관한 궁금증도 좋고요. 그리고 이러이런 상황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책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신다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네, 책 처방 신청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모아서 또 그 다음 주에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저희가 맞춤으로 책을 처방해 드릴 텐데 먼저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8581 청취자님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으로 들어서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예전에는요. 에세이집을 자주 읽곤 했는데 나이 들면서부터는 짧은 시가 더 좋아지는 거 있죠. 에세이집은 지루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무식해지는 제 자신에게 미안해집니다. 저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정말 딱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내준 사연 보고 막 웃었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이제 에세이보다 짧은 시를 더 좋아하는 거를 갖고 걱정하신다는 자체도 좀 뭐랄까 좀 그 나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지만 또 소녀다움도 보여서 네. 아주 그 상상이 돼서 한참을 웃고 다들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뭐 저랑 비슷한 연배니까 이 나이가 되면 이런 걱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뭔가 저는 그동안은 에세이나 뭐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계발서, 시집 이런 게 그냥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지. 네. 뭔가 점점 긴 글들을 멀리하게 되고 짧은 글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게 네. 뭔가 내가 게을러지는 건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 8581 청취자님 문자를 보고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점점 더 아무래도 SNS나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긴 뭐 영화도 그렇고요. 뭐 드라마나 어떤 것들 이런 영상은 물론이고 네. 텍스트에도 그러니까 뭐 긴 영화보다는 웹툰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짧은 아이들이 요새 뭐 웃는 것도 크크로 표현하듯이 점점 짧아지니까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좀 더 익숙해지는 네. 거겠죠. 네. 교수님이 그동안 시집을 좀 소개를 해주셨던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시랑 에세이 중에 하나만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시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짧기도 하지만 짧다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에세이는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시도 매력이 있긴 한데 네. 저는 에세이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사물을 현상을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네. 생각을 네. 좀 더 친절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서 네. 에세이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그건 아나운서님께서 논리적이신 분이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런가요? 약간 감성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사실 시도 어렵거든요. 네, 어렵죠. 짧아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짧지만 또 어려운 게 시예요. 맞습니다. 시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좀 우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네. 나태주 작가가 시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줍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네요. 네, 좋죠. 네. 그리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거리 풍경도 시인의 눈에는 시가 될 수 있는 건 거고. 그럼요. 시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이제 핵심은 버려진 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진짜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채 있는데 시인의 이제 특성은 뭐냐면 그 버려진 게 보석인지를 파악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시인들의 어떤 굉장히 큰 탤런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려진 보석들을 시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읽고 내 감정이 막 흔들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렵다 이러면 저는 뭐 특정 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너무 버려져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물이라고 보고요. 정말 보석이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라는 거는 감정이 흔들리고 또 에세이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에세이가 읽고 났는데 약간 교훈적이든 혹은 위로를 내가 받든 내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나 에세이나 내가 읽고 감정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쓴 이제 스승과 꼰대라는 칼럼을 쓴 건데요. 그걸 네. 한번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승과 꼰대. 네. 요즘 시성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칼럼 제목이기도 한데요. 꼰대들은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나 때는 말이야. 그거는 말이지. 라는 자기중심의 대화법과 식자인 양 하는 거만한 태도다. 꼰대는 강의 시간이건 식사 시간이건 사사건건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거 자신의 무용담이 대화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상대방이 처한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누가 이야기라도 꺼내면 남의 생각이나 해결책은 듣지도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조건 가르치려 드는 사람도 전형적인 꼰대이다. 네. 그래서 제가 에세이 이제 읽고 저절로 고약 끄덕여지면 이제 좋은 에세이인데 조윤재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떻게 일단 이 에세이가 공감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가 약간 피식하고 웃었는데요. 네네.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어쩔 네.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전형적인 꼰대이다. 이렇게 끝맺음이 나는 걸 보고 네. 나도 꼰대구나라고 공감을 좀 그러신가요? 했거든요. 네, 네. 아마 반대로 이제 상사분들을 생각하면서 맞아 저런 게 꼰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8581 청취자님께서 일단 시와 에세이를 가지고 제가 이래도 될까요?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일단은 답은 나온 것 같아요. 네. 뭐든 중요하지 않다. 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이 동해서 맞습니다. 네, 움직이면 된다. 이거 같은데 그러면 어떤 책 처방해 주실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8581 하나님께서 네. 드릴 처방책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제 에세이가 좋아졌지만 짧은 시가 좋아진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아주 안심 처방을 하나 해갖고 왔습니다. 딱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제 회심의 필살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정재찬 교수님께서 쓰신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워낙 또 유명하고요.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올라있던 그런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직까지 읽지 않은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하면 이 책은 이제 주제 분류로 보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문학에 배열이 돼 있지만 네. 이 책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정 교수님의 강의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를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부제목이 공대생들을 감동시킨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생이라면 이제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전제로 이제 쓴 건데 네. 시가 갖고 있는 이제 아름다움과 그의 시에 숨어 있는 사연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정말 시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좋다라는 시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는지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가 써졌구나라는 시 해설서예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또 하나의 유치원의 그리움 2라는 두 번째 그리움이라는 거죠. 네. 그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물같이 까딱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확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일단 조현재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이 시 네. 자체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시 뒤에는 조금 사연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도 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정재찬 교수님 책을 보고 느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유부남이었더라고요. 청마 유치환 선생님께서. 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사별한 젊은 시조 시인인 이용도 시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보낸 연서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유부남이다 보니까 계속 그 연서를 보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처절한 고백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야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라는 게 정말로 그 뒤에 사연을 듣고 나서 진짜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시가 주는 감정은 그냥 읽었을 때랑 크게 다르다는 거죠. 네. 어쩌란 말이냐 하고 고민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좀 네. 들기도 하면서 네. 네. 앞서서 오늘 영준책방 코너를 시작하는 글귀 이성선 시인의 사랑하는 별 하나도 아마 이제 요 책에 들어있는 시였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 시에서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 하나 더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 앞에 거는 이제 이성선 시인 거고 그 유치환 시인의 시지만 네. 요거는 이제 정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이세요. 시의 이제 해석 네, 부분인 해석을요. 거죠. 그거 한 번만 더 읽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걸까? 외롭기 때문이다. 외로운 자들은 하늘을 본다. 거기서 그들은 별을 만나고 대화를 하며 위로를 구한다. 알퐁소 대 목동도 윤동주도 하나같이 외로운 사람들이다. 외롭지 않다면 굳이 밤하늘의 별을 헤아릴 이유가 없다. 네, 이처럼 이제 해설이 달려주니까 책에는 이제 외로운 사람과 별의 연관성을 똑같이 돈 맥클레인의 이제 빈센트라는 노래 가사를 뒤에 적어놔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은 옛날 노래로 들었을 때는 이 노래 좋다였었는데 전혀 다른 시대에 있는 시를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박목월의 이별의 노래랑 김수희의 애모라는 노래를 네.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와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절묘하게 대비시켜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압축된 시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는 이제 압축됐잖아요. 그냥 노래 가사는 실은 우리 사랑하는 감정, 그다음에 외로운 감정들을 풀어 쓴 거다 보니까 네.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압축돼 있는데 이런 감정이구나를 바로 비교하면서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앞서서 이제 책 제목 소개해 주실 때 앞에 부제로 공대생을 감동시킨이라는 게 붙었다고 했는데 정말 시와 친하지 않은 분들도 가깝게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들이 대중가요로 불려진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히트했고 그래서 8582님께서 혹시 나중에 시보다 대중가요가 마음에 들어도 그거는 조금 더 무식해지거나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8581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시는 시 자체가 갖고 있는 감정의 깊이와 표현의 넓이가 네. 에세이보다 크면 크지 작지 않아요. 네.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하게 내가 이 책을 어려운 책을 읽어야겠다. 난 너무 쉬운 책을 읽어서 어떡하지? 내가 너무 뭐 예를 들면 뭐 무식한 건가? 너무 단순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요. 네.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내가 읽기 싫어서 그다음에 나 별로거든 하면 그만인 거죠. 네. 왜냐하면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 어떤 책은 요새 책 디자인들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네. 근데 뭐 아무리 이뻐도 내가 책 보고 내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쓱 보고 이게 나 안 살 거야, 안 읽을 거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온전히 독자한테 있는 거지 그게 작가라든가 혹은 책을 만든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하실 때는 어떤 부담도 갖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8581님께서 그 5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랑 같이 예전에 이제 그 종합 선물 세트 보면 그 캐러멜부터 땡땡이 산도라고 표현되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책은 그런 어떤 종합 선물 같은 거라고 전 봐져요. 시도 네. 있고 소설의 일부도 들어 있고 유행가 가사도 들어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드시면 제 처방이 마음에 드시면 저나 조윤재 아나운서님께 연락을 주시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선물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네. 8581 청소년 지금 듣고 계시다면 이 정재찬 교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요 처방책 읽어보시고요. 감상평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 책 선물로 꼭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 이 교수님처럼 책 관련된 책을 많이 쓰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이 작가들이 독자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그냥 시를 볼 때와 설명을 듣고 볼 때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국민들의 이제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런 독서 활동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이제 한국 도서관 협회에서도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와 독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성공적으로 끝냈고 내년도 아마 틀림없이 저희들이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개별 공공도서관도 실제적으로 이런 지금 저희 협회에서 하는 사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작가와 독자의 만남을 주선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인지 공공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크리스마스 날 전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서 그 해설을 들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 이런 거는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문을 연 영준책방 오늘도 책 주치 중앙대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교수님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돈 마크릴의 빈센트. 좋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요거는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고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